네, 안녕하십니까. 교양수학 김희진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16학년도 요코하마 시립대 문제 가져왔고요. 재밌는 문제예요. 사인 7세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7배각 공식 여러분 외우고 계신가요? 당연히 안 외우고 있겠죠. 요즘에 그 한국교육과정에서는 배각 공식도 교과서 서술에서는 빠졌으니까 예제로만 주어져 있죠. 옛날에는 이제 한국교과서에서 배각 공식 그리고 합차를 곱으로 또는 곱을 합차로 바꾸는 공식을 교과서 본문에 실어 놓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의 변경이 생겨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7배각 공식을 외울 리가 없죠.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배각 공식이 본문에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도 3배각 공식까지는 좀 외우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당연히 7배각 공식을 외우고 있는 수험생은 없어요. 뭐 아예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원주율을 소수점 아래 100자리까지 외우는 학생이 많이 없는 것처럼 7배각 공식을 외우는 학생들은 그보다도 더 적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일본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계산, 그 계산을 간단히 하는 능력 자체를 좀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우직함을 또 하나의 평가 요소로 삼는다고 할까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효율성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과정 자체는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 뭐 비율 관계 뭐 이런 거 외운다든지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 학생들은 어쨌든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상은 본인이 해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점은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체는 계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학습 경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학생들이 부담을 가질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제거하다 보니 평가 자체도 계산 능력을 그렇게 일본 교육과정처럼 하드하게 물어보진 않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교육과정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편인데 어쨌든 평가에 관련해서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볼게요. 드무아부르 정리를 사용해서 사인 7세타를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와 그의 거듭 제곱 으로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뭐 예컨대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상수 그리고 그것의 이제 거듭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식으로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이건 좀 해석을 매끄럽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초월적인 또 번역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말하자면 다시 그 말을 번역하자면 그러니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에 관한 다항식으로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번 3차 방정식 7x 3승 마이너스 35x제곱 더하기 21x 마이너스 1은 0을 푸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문제인데 풀어보면 알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번, 2번, 3번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예가 있다라고 하면은 본고사 1번에서 그냥 1번하고 2번을 따로따로 물어볼 때 정도 말고는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본고사를 직접 풀어보시다 보면은 감이 올 거예요. 어쨌든 3번 합 탄젠트 제곱 7분의 파이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7분의 2 파이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7분의 3 파이분의 1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좀 난해한데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1번 드무아부르의 정리를 사용하여서 사인 7세타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복소평면이 없기 때문에 드무아부르 정리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사인 7세타가 사인 3세타 더하기 4세타 뭐 임을 이용해서 또 3세타도 세타 더하기 2세타 2세타도 세타 더하기 세타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방법으로 잘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연산도 한번 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드무아부르 정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보편적으로는 드무아부르 공식이라고 불러요. 포뮬러라고. 근데 일본에서는 정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이런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 i 곱하기 사인 세타의 n승이 코사인 n 세타 더하기 i 더하기 사인 n 세타 이렇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무아부르 정리를 이용해서 사인 7세타를 구하라는 말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의 7승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이항 정리로 잘 전개하면 되겠죠. 그럼 그 결과가 코사인 7세타 더하기 i 사인 7세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수부를 보게 되면 그 허수부의 값이 사인 7세타라고 하는 것인데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좀 해왔어요. 이렇게 실수부가 있고요. 실수부는 코사인 7세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당장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사인 7세타니까.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요. 뿅 하고 나타났죠. 7 코사인 6승 사인 세타 빼기 35 코사인 4승 사인 3승 더하기 21 코사인 제곱 사인 5승 빼기 사인 7승입니다. 여러분들 계산해보셨죠? 꼭 해보셔야 합니다. 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드모아브르 공식을 사용하든 셈 정리를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든 해보셔야 돼요. 정리하자면 다시 사인 7세타가 다음과 같이 적힌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이 문제도 나오게 된 배경이 뭐 있는데 그 전년도의 센터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학력 시험에 준하는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 대한 학력 평가를 위한 어떤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코사인 7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7세타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뭐 1세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센터 시험은 빈칸 넣기 시험으로 출제되는데 뭐 이재유도 그렇죠. 어쨌든 이런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문제는 반대로 코사인 7세타 또는 사인 7세타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보자면 코사인 7세타 빼기 세타에 관련 덧셈 정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코사인이 6세타죠. 이렇게 넣는 건데 어쨌든 이 문제 보고 몇몇 수험생들은 좀 시겁했다는 거죠. 7세타가 나와 이러면서 그걸 묻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 다음 해 요코하마 시립대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진짜 7세타를 구해봐라.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어떤 말하자면 오타쿠적인 어떤 정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일종의 오타쿠긴 합니다만 어쨌든 해보면 그러니까 사인 7세타는 드모아브르 정리를 이용해서 뿅 구했고요. 3차 방정식 7x 3승 빼기 35x 제곱 더하기 21x 빼기 1은 0의 비밀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 지금 개수를 보면 7이고 마이너스 35고 2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어떤 문자 x에 대해서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인 세타의 7승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7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6승 빼기 35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4승 더하기 21 사인 세타의 분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적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x를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취급하면 여기는 친구는 x 3승이 되고요. 여기는 x 제곱이 되고 x가 되니까 지금 3차 방정식 7x 3승 빼기 35x 제곱 더하기 21x 빼기 1에서 x를 사인 분의 코사인의 제곱 즉 탄젠트 제곱분의 1로 치환한 결과와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방정식을 말하자면 사인 7세타는 0 그러니까 x가 탄젠트 제곱분의 1일 때 사인 7세타는 0인 세타에 대하여 그 탄젠트 제곱분의 1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타는 7분의 파이, 7분의 2파이, 7분의 3파이로 일반화할 수 있게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가 x이기 때문에 탄젠트 제곱 7분의 파이분의 1, 탄젠트 제곱 7분의 2파이분의 1, 탄젠트 제곱 7분의 3파이분의 1로 일반화하여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번 이제 3차 방정식 7x 3승 빼기 35x 제곱 더하기 21x 빼기 1은 0의 해가 탄젠트 제곱 7분의 파이 분의 1과 탄젠트 제곱 7분의 2파이 분의 1 그리고 탄젠트 제곱 7분의 3파이 분의 1 이 세 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합 탄젠트 제곱 7분의 파이 분의 1과 탄젠트 제곱 7분의 2파이 분의 1과 탄젠트 제곱 7분의 3파이 분의 1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을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35니까 5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어도 세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을 5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2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3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 2016학년도 요코하마 시립대 사인 7세타를 묻는 문제였죠. 700학 공식. 여기까지 할게요.